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푹푹 찌는 열대야 때문에 잠 못 드는 여름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바람도 너무 찬 에어컨보다는 창을 열어서 선풍기에 자연 바람을 쐬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년보다 더 길다는 여름, 잠까지 부족해 피곤해지지 않도록 무엇보다 편안한 마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용인시가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쓰레기를 치우고 자원 재활용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지구 문화복지타운과 원삼면 사무소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준공돼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공공시설이 관내 총 16곳으로 늘었습니다. 시가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시의 교육 지원 사업도 소개됐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민 400여 명이 함께 동네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쓰레기도 자원으로 다시 보자는 자원 재활용 사업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일 처인구 포고급 금어천, 지역단체 회원들과 군인, 공무원 등 400여 명의 주민들이 하천과 도로, 주택가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물속에 잠긴 각종 생활 쓰레기는 물론 주택가 곳곳에 버려진 폐 가구와 장판, 비닐과 플라스틱 등 한나절 수거한 쓰레기만 5톤이 넘습니다.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도 자원으로 보자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시는 이러한 환경 정화 활동과 함께 지역별 나눔 장터를 확대하고 대형 폐기물을 방문 수거해 수리한 후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정피센터를 운영하는 등 용인시만의 특화된 자원 재활용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국가적인 전력 수급 악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동참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공공시설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늘려가고 있는데 이달 초에만 2곳이 준공됐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모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돼 국비와 도비 2억 7천여만 원을 지원받고 여기에 시비 약 1억 5천만 원을 더한 총 4억 2,200만 원으로 관내 공공시설 2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7월 초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가 마무리된 수지구 문화복지타운과 처인구 원삼면 사무소, 수지구 문화복지타운의 복지센터 옥상에는 60kW 용량의 태양광 설비가 들어서 연간 약 7만 9천여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게 되고 26kW 용량의 원삼면 사무소 태양광 설비는 연간 약 3만 3천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전망입니다. 이번 2곳의 태양광 설비 준공으로 용인 관내에는 모두 16곳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가동돼 연간 총 157만여 킬로와트 시 2억 9천만 원 상당의 전기를 생산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태양광 발전 설비는 연간 72만 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 9만 400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어 친환경 도시 생태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죠. 시가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입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1000여 명의 수험생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의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도 소개됐습니다. 용인시가 마련한 대학 입시 설명회가 지난 13일 강남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대입 전형을 앞두고 긴장된 여름을 보내고 있을 수험생과 학부모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행사를 마련한 김학규 시장과 이태용 평생교육과장은 교육복지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용인시가 펼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사업을 소개하며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고교 평준화 추진, 저소득계층 학생들에게 무료 수강을 지원하는 비전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나눔 사업, 교육 환경 개선 등 용인시의 다양한 교육 정책이 소개되자 학부모들의 주의가 집중됐습니다. 이어 전략을 세워야 합격이 보인다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입시 전문가 이만기 강사는 목표한 대학에 전형해서 합격하기 위해선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학규 시장과 홍승표 부시장 이하 4급 이상 국장급 공무원들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생생현장회의가 12일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상황을 살피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단계에 따른 각 부서별 대응 방침을 점검했습니다.
시는 정책 형성과 집행 관리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8일 여성 친화 도시의 이해와 조성 방향 교육을 시청 시민예식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150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 정책 전문가인 김양희 젠더앤리더십 대표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시는 9일 서부경찰서, 관내 병원 등과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관내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히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병원은 피해자 임시보호와 의료 지원을 제공하며 시는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과 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흥구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학교 주변에 노후 가로등 119개를 교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노후 가로등을 저탄소 고효율 제품으로 바꾸는 동시에 밝기가 낮은 가로등을 새로 설치한 것으로 총 1억 3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행복한 용인 탐방입니다. 무더운 여름 입맛까지 잃은 자녀들의 건강과 성장을 걱정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보건소에서 바른 식습관과 운동의 중요성을 어린이들이 스스로 받아들이게 하는 영양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윤아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서인구 보건소에 오늘은 꼬마 친구들이 방문했습니다.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딱딱하고 지루하기만 한 수업이 아닌 웃으며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색다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엄마, 홍자들은 맛있는 햄버거도 안 돼? 나 혼자 먹을 거야. 엄마, 너무 맛있어. 좋아. 그러게 우리 엄마랑.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극으로 내용을 배우니 귀에도 쏙쏙 재미는 2배가 되는데요. 거기에 붙이고 떼고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도 아이들의 참여와 흥미를 끌었습니다. 어렸을 때 식습관이 아무래도 가장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5세부터 7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 눈높이에 맞게 인형극이랑 스티커 교재를 통해서 지금 영양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아까 영양에 관련된 부분은 연극으로 정말 열심히 배웠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좋은 쭉쭉이 체조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거 재밌게 배우고 있어요. 이번에는 쭉쭉 체조 시간인데요. 운동량이 많은 시기인 만큼 선생님을 따라서 신나게 쭉쭉 체조를 배워봅니다. 저희가 연초에 학기 초에 일괄 접수를 1년치를 받는데요. 올해 77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선착순 접수 9 시작했는데 한 30분가량 만에 패스로 모든 일정이 마감이 됐어요. 그 정도로 매해 진행되지만 인기가 굉장히 좋고요. 이제 실시하고 나서 이게 선생님, 애기들은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만족을 받는데 대부분 이렇게 좋게 결국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하면서 되게 뿌듯한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2학기 때부터는 저희가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취약한 학교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영유아기에는 몸의 성장과 발육이 왕성하고 아이들에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겠죠. 더욱 많은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하게 자라길 바랄게요. 똑똑 정보입니다. 우리 동네 예산은 내 손으로. 시는 31일까지 내년도 시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용인시 예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예산 참여 마당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는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해 시상합니다. 효율적인 관리와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지는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시청 주택과나 각 구청 건축과에 참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모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새벽과 해질 무렵 특히 조심하고 긴 옷을 입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인 만 12세까지의 아동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생애 초기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육아 전문가 강연을 마련합니다. 오는 24일 오전 10시에는 육아서적 엄마 학교의 저자 서형숙 작가가 달콤 육아, 편한 교육, 행복한 삶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참가 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하세요. 여성가족부는 한중 청소년 특별 교류 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16세에서 24세의 청소년과 만 20세에서 29세의 통역이 가능한 청년이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중국 파견 시기는 9월 4일부터 11일, 모집 인원은 총 21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 국제교류 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어린이들의 여름방학이 곧 시작될 텐데요. 물놀이는 관내 공원 물놀이장으로, 체험학습은 가까운 유적전시관이나 도서관으로 가면 부담 없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요. 시원한 숲을 원하신다면 용인 자연휴양림으로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관내 공공시설 활용하면서 올여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